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도심에 있는 국방부 유휴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워터프런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닷속에 쌓인 해양 쓰레기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 수거에 나서보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상구 모라동에서는 산사음악회와 함께 효도잔치가 열렸습니다. 사상구는 앞으로도 산사 활용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강서구가 청사 외벽을 현대적인 색채로 꾸미고 친근한 이미지로 새 단장했습니다. 부산시가 도심에 있는 국방부 유휴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워터프론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던 6,600제곱미터 규모의 전포동 소재 국방부 부지입니다. 국방부가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매각을 추진 중이었지만 부산시가 매입해 문현 혁신도시와 연계한 워터프런트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은 약 570억 원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무 워터프런트 파크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성장 지원 등 장기적으로 동천변 일대를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입니다. 동천 일대 보행로 연결 사업을 통해 동천 수변을 따라 보행 데크와 보행교를 가설하고 친수 공간을 이벤트 및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선착장, 크루즈 라운지 조성과 연계하여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천 수질 개선을 위한 준설 진행과 북항에서 서면까지 이어지는 시티 크루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마련합니다.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부산의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 진구가 정말로 부산의 심장으로서 역동적인 도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산시는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광무 워터프런트 파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원도심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고기 잡는 그물이 고기를 죽이는 쓰레기로 변하고 있어 골칩니다. 바다 아래 버려진 해양 쓰레기는 그 양을 알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데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얽히고 설킨 그물이 배 한가득입니다. 로프와 통발, 폐타이어 등 모두 바다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그물 사이사이에는 물고기와 갑각류가 잔뜩 끼어 있고 파리떼와 엄청난 악취가 진동합니다. 운반석 한 척을 가득 메운 해양 쓰레기는 약 50톤입니다. 대형 트럭 10대가량 분량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4일간 어선 17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근해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폐그물 등은 수질 오염을 비롯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한편 그물이 선박 스크류에 엉켜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몇 년 더 놔놓으면 바다에 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고기라 생각하면 헤엄치가 나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요 어구들이 지금 뭉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저거 한 덩거리를 들어서 패면 2kg, 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헤어나갈 길이 없는 거죠. 한 해 버려지는 해양 쓰레기는 약 18만 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현재 얼만큼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지는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기선 저인왕수협이 나선 이번 수거 작업에만 6천만 원가량이 들었고 별도 선박을 투입할 경우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어민들이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더라도 보상금은 200kg당 3만 원에 불과합니다. 사용한 어구를 어민 스스로 수거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해양 쓰레기 수거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건전 이 건물도 저희들이 그 양을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져오고 대형 트롤이나 대형 쌍끌이나 대형 외끌이들이 절망 시기에 한 2달 휴기를 할 때에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면 대대적으로 운반선을 갖다가 있는 대로 띄우면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진행해 현재까지 2014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상구 모라동에서는 산사음악회와 함께 경로잔치가 열려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는데요. 사상구는 앞으로도 산사 활용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모라동의 한 사찰. 고요하던 사찰 마당이 활기로 넘칩니다. 이 중앙에 무대가 세워지고 한켠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밀가루 반죽을 기계에 돌리고 가늘고 길게 나온 면을 삶은 다음 재빨리 헹궈 그릇에 담습니다. 이어 소스를 얹은 다음 완성된 자장면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합니다. 봉사한 지는 한 10년 됐고요. 그 뭐 또 이렇게 와서 어르신들도 다 잘 드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즐겁습니다. 전문 요리사의 솜씨에 봉사자들의 정성이 더해진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코로나도 끝나고 날씨도 좋고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분 좋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바깥 나들이가 꺼려졌는데 거리두기 해제로 이웃과 함께 봄을 만끽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나 코로나 되면서 못 놀고 못 나갔으니까 집에 맨날 있었으니 답답하잖아요 모두에. 그래 이래 놓았으니까 모두 다 마음이 활발하고 기분이 좋고 날 갈 거면서 기분이 좋아요.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면 2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어르신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이 경로잔치격으로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는 다른 회와는 호응도 달랐습니다. 주위에 어르신을 모시고 또 5월을 가정의 달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쉬워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상구 모라 산사음악회는 앞으로 산사 활용 프로그램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주위의 관공서를 생각해보면 비슷비슷한 회색빛 외관에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부산 강서구가 청사 외벽을 현대적인 색채로 꾸미고 친근한 이미지로 새 단장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멀리 떨어진 건물 외벽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직각으로 교차되는 무채색 선안에 빨강과 파랑, 노랑의 삼원색을 사용하는 몬드리안 화풍을 떠오르게 합니다. 강서구는 최근 1억여 원을 투입해 도색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된 청사 외벽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신선하다는 반응입니다. 멀리서 잘 보이고 색깔이 산뜻하니 좋습니다. 구는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친근감을 주는 청사 디자인을 고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밝은 색채를 통해 에코델타 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부산 연구개발특구 등 핵심 비전 사업과 젊은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에 매우 발전적인 색상을 도입해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한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밝고 명랑하게 행정에 임하고 우리 국민들도 밝고 명랑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저는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강서구는 외벽 도색 시기가 도래한 행정복지센터나 산하기관 등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도로에서 2.5톤 화물차가 인도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를 지나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50대 여성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반쯤 사하구 장림동의 한 낚시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3,800원에서 2배가 넘는 7,700원의 인상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는데 시민들은 너무 비싸다는 반응입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명륜역 인근 택시 승강장입니다. 출근 시간이지만 택시를 잡는 시민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2010년 하루 92만 명이었던 택시 이용 승객은 10년 만에 52만 명으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들어서고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30-40% 정도 줄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업계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기본 요금 7,700원 인상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는데 코로나 기간 택시기사들이 38%나 줄어든 데다 치솟은 유류비에 최저임금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택시요금을 동결한 경기도나 4,000원으로 인상한 울산 등에 비하면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부산연구원이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8%가 현재의 택시요금인 3,800원도 비싼 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너무나 비싸지. 7,700원이 뭐 타기도 전에 그 10,000원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택시를 타요? 타지. 택시업계는 밤 10시부터 심야 할증 적용해 2명 이상 승차하면 1인당 1,000원의 할증도 요청했는데 이 할증안에 대해서도 42%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택시요금 인상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와 승객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 쉽게 결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 노포와 울산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5월부터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 노선은 부산과 울산으로 가는 유일한 심야버스로 이용객의 반발이 큰데요. 이 밖에도 축소 폐지되는 버스 노선이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 승객들의 몫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부터 부산과 울산으로 가는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해당 버스는 오전 5시 40분부터 새벽 2시까지 부산 동래와 노포, 경남 양산, 울산 삼산과 방어진 등 부울경을 모두 지나는 노선으로 과거 하루 40회가량 운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동해선 개통으로 승객은 급감했습니다. 차량당 20명 수준이었던 승객 수가 5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원된 금액이 59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대가 지금 한 달간 순수 적자 나는 게 지금 약 4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이제 5억 정도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더 이상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중단을 선언했고, 업체 측에서는 1년 동안 해당 노선 운행을 쉬겠다고 지자체에 신청한 상황. 노선을 반납할 경우 다른 회사에서 이어받아 운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뛰려고 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뛰려고 합니다. 이 노선 자체가 시간 문제지 않았냐.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지 않겠나.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되는 부산 노포에서 울산으로 가는 이 시외버스 이외에도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시외버스 노선은 6개가량입니다. 통일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완행 노선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을 오가는 시외버스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480회에서 현재 270회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탑승객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노선과 운행 횟수가 줄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입니다. 불편하지. 운전도 못 하고 하니까 한번 이거는 바로 직통을 가기 때문에 좀 편하고 그렇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용 승객 대부분이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며 시외버스가 줄어들면 어르신의 발이 묶이는 꼴이라 지적합니다. 버스는 또 총약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승객 평일에 다니시는 분 대부분 보시면 노약자예요. 자가 운전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 지방
도에서도 뭐 시에서 시 이렇게 이동하는 시설이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버스 감축과 노선 폐지. 일각에서는 공공서비스인 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 젊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침체된 노포 종합버스터미널을 활성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당연히 농촌의 밭에서 자란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전철역 안에 있는 기계에서 작물을 재배해 파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한 기술로 농사를 짓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과 일자리도 창출하는 도심 속 스마트팜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철 역사 건물 한쪽. 안으로 들어서자 층층이 쌓인 쇼케이스 안에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종류만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워터헤드 카이피라, 이자벨, 제페토, 크리스피아노 등등 유러피안 샐러드를 22종 정도 무농약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땅 대신 기계를 활용하는 도심 속 스마트팜. 빛과 온도, 습도를 작물에 맞춰 조절할 수 있고 영양분도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실내라도 빈 공간만 있으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맞춤형으로 전부 제작이 가능해서 이제 도심에 필요한 곳에 어떤 위치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저희가 설치가 가능하고 스마트팜 장비는 물을 90% 이상 줄입니다. 그리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다 자란 채소는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됩니다. 도심 교통망을 활용해 식탁까지 먹거리를 전달하는데 유통 과정이 짧아 남다른 신선함이 강점입니다. 우리가 쓰면서 가끔 신선한 거 쓰려고 이제 오늘 일정을 한꺼번에 다 따는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할 때만큼은 우리가 이제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따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의 80%는 경계선 지능인 혹은 장애인입니다. 수학 등에서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특성으로 사회적 약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의 스마트한 진화가 농촌은 물론 도심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일반 트랙 2차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2차 모집에는 전년도 직접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중소기업에게는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50%에서 70%까지 지원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원의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외부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26명의 변호인단은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와 소송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교원배상 책임보험 지원 대상을 형사사건까지 확대해 교원의 법적 지원과 보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2023 우리 동네 시네마 사업을 공모합니다. 우리 동네 시네마 사업은 소규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영화 상영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상영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는 것으로 전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2천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4일까지며 부산 시민 또는 부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6월 9일까지 기후테크 기반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주제로 제6회 기상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모집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위험기상 대응, 기상기후 정보 활용 AI, 빅데이터 등과 연계된 사업화 기술과 창업입니다. 수상작은 특허 출원과 시제품 제작, 창업 컨설팅 등이 지원되고 수상기업에 대해 지역민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서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페스타 2023이 오는 7일까지 열립니다. 음악과 멋, 맛,
야경 등 5가지 주제로 광화문 광장과 한강 등에서 펼쳐집니다. 경기 지역에서 전세금 손실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자의 74%는 2030 세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 상담이 늘면서 경기도가 기존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했는데 시군마다 전세 관련 상담소를 설치하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조성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 2,500여 점을 세종시립민속박물관에 양여했습니다. 이들 유물은 전문적인 보존 처리와 자료 연구를 통해 향후 세종향토유물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대구 서구청이 발주한 아스팔트 공사 중 9건이 부실 시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아스팔트를 깔 때 두께가 5cm 이상이 돼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사진만 보고 준공 처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4월 24일 관내 저장강박 의심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주민과 봉사자 70여 명이 합심해 1톤 트럭 11대와 2.5톤 트럭 2대 분량 총 16톤의 쓰레기 처리와 방역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북구 구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고독사 위험군 20세대와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결연 사업은 이웃이 이웃을 돌봄으로써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됐습니다. 부산시 서구청은 지난 4월 27일 국방부가 추진 중인 6.25 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서훈 대상자로 선정된 신현석님께 화락 무공훈장을 전수하였습니다. 60명의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구 아동 청소년의회가 지난 4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또래들을 위한 정책 제안과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동대신 3동 새마을 문고회는 지난 4월 30일 동신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을 방문해 역사적 가치와 문화 활동을 제공하는 우리마을 탐방하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